테슬라 실적에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캐시입니다. 캐시가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자,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빼기 캐펙스를 했더니 2.2 빌리언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2.2 빌리언 달러를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합니다.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그냥 맘대로 써도 되는 돈인 거예요. 내가 영업을 해가지고 번 돈이 얼마가 있고 그 중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 투자한 돈을 빼면 남는 돈이 되잖아요. 그 남는 돈이 이번 분기에 2.2 빌리언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조 원이 되겠죠. 여기다 1,000원이라고 하면 1,200원이라고 하면은 2.5조 원이 되겠네요. 네. 어쨌든 첫 번째는 이제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성인데 수익성이 지금 이게 19.2%가 나왔습니다. 오퍼레이팅 마진이 19.2%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실적 장표를 가져왔는데 우선은 자동차 판매예요. 이게 자동차 판매입니다. 자동차 판매가 지금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시면 매출이죠. 9천에서 여기서 대략 87% 여기로 올라간 거죠. 87% YY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87% 성장한 겁니다. 매출이요. 그리고 전체 레버뉴는 여기서 이렇게 81% 성장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인크리즈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 그러니까 ASP가 늘어났어요. 차값을 올렸습니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다른 부문에서도 만만치 않게 매출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와중에 차를 더 많이 팔았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생산을 했다라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ASP를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게 물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PPI가 올라가잖아요. 원가 부담이 올라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물건 가격, 즉 테슬라의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것이 가격도 올릴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 올렸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매출이 좀 늘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또 이걸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 OP 마진이에요. OP 마진이라는 거는 영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낮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 수준인 게 2021년 1분기에 5.7%였는데 이게 2분기에는 11%가 되더니 어라 이게 11% 이랬는데 14%가 되더니 이렇게 되더니 19%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OP 마진이 19%라는 거는 이건 제조업 회사 아닌가 얘네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라는 정도의 수준이고 확인을 해보면은 이번 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음 분기부터는 좀 빠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이러니 저러니 해도 19%의 마진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다 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마진이 좋아졌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일단은 차를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가격도 올렸고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COGS라고 해가지고 코스트를 많이 줄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코스트가 줄었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올랐잖아. 뭐 원자재 가격, 리튬도 올랐지, 철 가격도 올랐지, 알루미늄 가격도 올랐지, 전부 다 올랐지, 인건비도 올랐지 등등 막 다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주식 보상 비율이라고 해서 이 비용이 줄어든 것도 기여를 했다. 자, 그리고 이제 레귤러티 크레딧 세일즈도 요것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요것도 많이 늘었고 크레딧 세일즈는 이제 그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거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줄어든 거는 로우 머티리얼,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커머더티 가격도 올랐고 로지스틱스 물류 비용도 올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비용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인 것 같아요. 19.2%의 마진이 나왔다. 이 와중에 나왔다. 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혹시라도 이거 지금 테슬라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테슬라 갑니다. 주가 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그 내용도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것도 좀 중요해요. 지금 보면은 캐파인데요. 캐파시티. 그러니까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인 거죠. 모델 S와 X를 생산하는 캘리포니아와 상하이에 지금 공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60만 대 그리고 45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근데 지금 이게 요게 중요한데 베를린하고 텍사스가 조만간 램프업 하고 있어서 요게 이제 여기서 지금 모델 Y를 이제 찍어낼 계획을 하고 있다. 요게 아직 시작 안 했다. 요게 이제 시작 안 했는데 그런데 실적이 좀 잘 나왔지?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아웃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아웃룩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50% 정도 성장을 계속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베를린이나 텍사스가 상하이보다 생산 속도 더 빠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제 모델 3 바디 구조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요거를 색깔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요것도 하나 부품, 요것도 하나 부품, 요것도 하나 부품 이렇게 부품이에요. 이거를 부품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해가지고 용접 딱 하고 붙였다 짝 가져와 찍 붙이고 찍 해야지 이게 차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투피스예요, 투피스. 용접을 1600번 덜 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그림이 저는 좀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거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어제 이제 장표에 이게 나왔어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가 캐스팅으로 쾅 찍으면 차가 완성되는 거 아니야? 붕어빵도 아니고 이게 쾅 완성. 아니 참네 진짜. 아이고 이게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면 이런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은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되고 있다. 프리 캐시플로우가 중요한데 프리 캐시플로우가 2조 원이 넘는 정도의 수준의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있다. 돈이 남는다 라는 거죠. 저는 이제 넷인컴도 중요하지만 에비타 캐시플로우죠. 캐시플로우가 중요한데 캐시플로우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캐펙스를 뺀 게 프리 캐시플로우인데 프리 캐시플로우도 괜찮고 실적도 좋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안 망하는 회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테슬라의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이었고 테슬라의 실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야 너 테슬라 좋다고 그만 좀 얘기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주식의 비중 중에서 테슬라의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급등할 거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런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에서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회사를 사라고 얘기하거나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냐라는 푸시백이 정말 많습니다. 맞죠? 당연히 맞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저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 실적을 낸 회사랑 헤어지면 누구랑 놀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테슬라의 주가가 워낙 고밸류에이션이잖아요. 높은 밸류에이션이고 변동성도 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에서 코스트를 오히려 줄여가지고 마진을 올릴 수 있는 회사랑 같이 하지 않으면 누구랑 같이 하냐 이런 거죠. 보시면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이용해 먹기랑 동반하기. 투자라는 것은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 기업과 동반해서 성장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세이브 코스피 운동도 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같이 동반하는 회사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정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용해 먹기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워렌 버핏이
처음에 투자를 배우고 벤자민 그레엄에게 배웠을 때 그때의 투자 방식은 좋은 회사를 정말 최고의 가격으로 사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좋은 가격에 사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야 돈을 잃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좋은 가격에 사서, 좋은 가격이라는 얘기는 적정한 가격이 이 정도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격에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에 가면 어떻게 하는 거죠? 파는 거죠. 파는 거잖아. 그러면 이 행동, 즉 다시 말하면 싼 가격에, 내가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이 여기 있는데 싼 가격에 사서 적정 가격에 판다라는 얘기는 훌륭한 투자죠. 하지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용해 먹기 아닌가요? 이용해 먹기? 그 회사의 주가가 생각보다 왜 이렇게 싸지? 라고 생각했던 그 가격이 우연찮게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돈을 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사회를 좀 더 이롭게 하고 좀 더 시장을 효율적 시장으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회사의 주식,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식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그건 내가 삼성전자랑 동반해서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반해서 성장한다라는 건 뭐냐? 그리고 동반해서 성장하는 회사를 찾는다는 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요. 이 회사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본질을. 이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봐야 경제적 해자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그 회사랑 같이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용해 먹는 관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용해 먹을 수 있죠. 저희 테슬라 이제 900불에 가서 팔고 탁 팔았다가 또 600불에 탁 샀다가 또 올라가면 탁 팔았다가 샀다가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오니까 막 샀다가 안 나오면 또 팔았다가 이런 거는 가능한데 제가 볼 때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잖아. 이렇게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에 이렇게 금리도 올라가는 환경에 이런 상황에서 동반할 수 있는 회사를 찾기가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테슬라랑 같이 하고 싶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되게 이 지금의 그런 투자 환경이 무서워요, 솔직히. 금리는 계속 올라가지. 원자재 가격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인건비 올라가지. 이런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계속 한다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해주는 걸 모습을 보면서 같이 해야 되겠다.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주가의 전망을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저는 기후 이야기하면서 정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 서로 싸우고 난리 났잖아.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분명히 안전한 곳을 찾을 거라는 걸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곳이 채권 금리 많이 준다고 약속한 거? 그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노트 필기를 한 건데요. 뭘 보고 노트 필기를 한 거냐면은 저희 채널에서 나오셨던 홍진채 대표님이 2년 전에 3프로 TV에 나가셔서 강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노트 필기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좀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경제적 해자라는 게 있죠.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경제적 해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경제적 해자는 자본 비용 이상의 자본 이익률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다.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본 비용 이상의 자본 이익률을 장기적으로 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본 비용 이상의 자본 이익률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거죠. 이 고민이에요. 이거 문구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 회사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조달하는 거죠. 조달할 때 항상 비용이 따른다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비용이 따르는데 첫 번째 빌린 거면은 금리, 주식으로 조달하면 주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COE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높은 장사를 해가지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본 이익률을 가지고 있으면 왜 장기적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냐면요. 다 뺏어 먹을 거니까 그렇죠. 봐봐요. 와, 제가 금리를 3%로 빌렸는데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 게 있어? 저런 사업이 있어? 나도 해야 되겠다. 다 달려들 거 아니에요. 다 달려드니까 장기적으로 그 과정을 이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매우 어렵다는 거죠. 넷플릭스가 OTT 서비스를 하니까 다 들어오는 거야. 저리 가라니까. 나 먼저 할 거라니까. 요게 경제적 해자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하고 있는 전기차 비즈니스, 전기차 다 하잖아. 근데
테슬라가 저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가라고. 아니, 가. 이거 이렇게 못 만들 거면, 이렇게 싸게 못 만들 거면 가. 이렇게 좀 더 비싸게 해도 팔리지 않을 거면 가. 나 지금 뭐 ESS도 같이 하는데 이렇게 못할 거면 가. 배터리도 못 만들 거면 가. 라고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경제적 해자라는 거죠. 그 경제적 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요, 굉장히 그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의 임직원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능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당연하죠. 전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장이야. 모빌리티 시장은 전 세상 가장 큰 시장이니까 모든 회사들이 죽기 살기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니까 가라고 얘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경제적 해자라는 것이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실적을 통해서는 야, 그래도 다행이다. 아직은 경제적 해자가 유지되고 있구나 라는 정도는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이용해 먹는 것과 동반하기가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